와우.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놀라실 일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개편 이후로 이제 오늘부터는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할 텐데요.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셨던 분들 김영민 아나운서 잘 아실 겁니다. 이호영 아나운서 전에 쭉 뉴스 인앤아웃을 역시 함께 있었던 그런 분인데요. 자, 오늘부터는 김영민 아나운서께서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리는 바로 뉴스 브리핑으로 꾸며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나이도 젊은 사람이 감회야. 제가 이 자리에서 인앤아웃도 한 2년 반 하고 맞아요. 그리고 6시 뉴스도 꽤 오래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맨날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서 저를 네. 소개해 주셨는데 근데 힘들었어요. 오늘은 어떤 얘기로 하지? 뭐 힘들었어요. 네. 근데 뭐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그 세상은 돌고 도는 거니까. 그럼요. 예.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참 사회생활 하지 말라고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반갑고 그동안은 아침 프로 했었죠, 그죠? 네, 파이팅 좀 하다가 네, 이제 파이팅. 정면 승부 좀 할 때 된 것 같아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호전적이죠. 막 파이팅, 승부.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정치판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제목을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뉴스 명상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명상과 함께하는 뉴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요가할 때 쓰는 음악 쫙 깔면서 얘기한 이거는 좀 그렇죠. 예.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뉴스 브리핑으로 꾸며지는데 오늘 첫 번째 브리핑할 주제 어떤 겁니까? 네, 먼저 이 딥페이크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측과 대면 회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방심위가 지난 27일, 28일에 텔레그램 측과 제3국에서 첫 대면 실무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텔레그램 측이 지금 이 텔레그램발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늘 이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밝혔는데 텔레그램이 앞으로 성착취물 영상, 딥페이크 영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약, 도박 관련한 다양한 불법적인 요소들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삭제 차단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가 텔레그램과 한라인을 개설해서 이달 3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를 요청했는데 텔레그램이 이를 100% 받아들여서 이행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이 36시간 이내에 삭제를 해줬다고 하니까 지금 텔레그램 측에서 아주 신속하게 이 정부의 요청에 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더 신속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걸 차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는 제가 바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이 요구를 하면 IP 어드레스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찰이 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검거된 사람 숫자도 만만치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은 잡힌다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윤리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도덕이 이럴 필요 없어요.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반드시 일 저지르면 잡힌다라는 인식을 줘야지 이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숫자가 그렇게 하더니 상당하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에 또 강력하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검거된 사람들의 수도 상당합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늘 이 지난 9월 25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딥페이크 성범죄 812건 접수해서 피의자 38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특별 집중 단속했던 기간이 8월 28일 이후였는데 그 이후로 기준으로 해서 집계하면 총 120건을 검거하게 됐습니다. 지금 텔레그램 측에서 IP
주소나 이런 거를 공개할 수 있는지를 또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텔레그램 대표인 파블 두로프 이 대표가 원래는 이런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을 무시해온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난달 말에 프랑스에서 이 대표가 체포가 되면서 예. 분위기가 좀 급변했습니다. 두로프가 지금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범죄를 방조하거나 혹은 공모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예비 기소가 됐는데 지금은 보석금 약 74억 정도 내고 풀려났지만 재판이 74억이요. 74억 원 정도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네. 네. 네? 그렇지만 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프랑스 영토 밖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두로프가 24일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밝힌 입장이 있습니다. 정당한 법적 요청에 대응해서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관련 당국에 공개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텔레그램은 이 가장 중요한 게 딥페이크, 불법 성착취물이라든지 딥페이크라든지 마약까지도 이게 운상이 되고 있어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것 반드시 잡힌다는 인상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딥페이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예, 이거는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 그 망친 대가로 돈을 버는 거니까 이거 꼭 잡혀야 되는데 부산에서 불법 영상물로 수천만 원을 벌은 남성이 붙잡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부산경찰이 이 텔레그램 이번에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뤄진 일입니다. 7개 채널을 개설해서 아동 성착취물, 딥페이크 합성물, 불법 촬영물 등 다양한 불법 영상을 판매해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20대를 붙잡아서 구속한 뒤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이 유포한 영상물만 해도 1,65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이 남성이 운영한 채널에 참여해서 구매하거나 시청한 사람들의 수도 상당한데요. 한 2,800여 명이 영상을 시청했고 이 중에 돈을 지불한 유료 회원은 450여 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딥페이크 관련한 수사가 최근에 좀 집중이 됐었는데 관련해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 남성이 본인이 운영하는 채널은 수년간 아무런 단속 없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공지하면서 구매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잡았나 보니까 모니터링, 위장 수사까지 하면서 이 남성을 특정했다고 합니다. 이거 구매 시청한 2,800여 명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 엄중한 처벌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다라는 그거. 수요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쓸데없는 마음 먹는 사람도 없어지죠. 근데 또 우리나라 국회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민첩성이죠. 네. 번개 같아요. 아니 빛의 속도야. 국회 과방위에서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의결했다고 하는데 여기 제 기억으로 131건인가 법안이 이 계류돼 있다가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소위를 통과를 했다라는 거. 이야 정말 빛의 속도예요. 이걸 좀 진작했어야지 인재 의결을 했어요. 네. 아이고 참. 맞습니다. 국회 가방위에서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해당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아무런 이견이 없이 가결이 됐는데 국민의힘 4명, 민주당 8명, 개혁신당 1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원이 참석하면서 총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확산되는 경로가 정보통신망이기 때문에 이쪽을 관장하는 상임위로서 이 속도를 내서 9월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좀 바라는 게 있는 게 싸우는 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필요한 건 해야죠. 필요한 거 하고 싸워야죠. 야, 이것도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친구가 올리신 모양이네. 유튜브에서 대전 이팝나무님이 올리셨어요. 김영민 아나운서 오전 파이팅에서 보다가 오후에 보니까 여전히 반갑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애청자이신가 보네요. 예, 전반적으로 애청자이신 모양입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친구가 아니고 그냥 애청자이길 바랄 뿐입니다. 예.
자, 이거 젊으니까 모르죠. 옛날에는 우리 때는 이제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10월 1일이 딱 되면 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네. 하복을 입고 다니다가 근데 지금 내일이 10월 1일인데 동복을 입으라 그러면 그거는 거의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야죠. 이렇게 되면. 네. 그런데 이번 올해가 유난히 더웠고 더위가 또 오래 지속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냉방기 키시는 분들 많으셨죠. 천만 세대가 누진 요금을 냈다며요? 맞습니다. 최고 누진 요금 구간에 1,000만 세대가 이상이 소속되어 있게끔 나타났다라는 소식인데요. 한국전력이 오늘 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가구 2,512만 가구 중에 8월에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에 있었던 가구가 1,022만 가구, 전체 가구의 40.5%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가구 수가 가장 높은 누진 구간에 속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싼 요금을 적용받는 1단계 가구가 895만 가구,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였는데요. 사실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더워서 작년에는 이 3단계에 있었던 가구가 844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 그 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한 21% 정도 급증한 겁니다. 사실은 다른 집보다 특별히 아주 많이 써서 이 구간에 접어들었다기보다는 전기를 그냥 평균적으로 쓰는 가정 다수가 이 그냥 최고 누진 구간에 적용이 되면서 7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똑같은 누진 구간을 좀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근데 좀 더웠어야죠. 지금 냉방기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 보급률이 이론적으로 따지면 숫자로 얘기하면 1,000만 대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1,000만 대가 아니구나. 이 90몇 %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제 한 집에 몇 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의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이번 여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존을 위해서 키는 거지. 이게 좀 시원하려고 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더웠잖아요. 안 키면 아예 잘 수도 없고. 그럼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요금 부담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감을 가지시는 가구가 많을 텐데 전기요금이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올해 4분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에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 23일에 정부가 이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한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 시기, 폭에 대해서 정부 안에서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전력업계 안팎에서는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가정용 전기요금이 지금 1년 4개월째 동결 중이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11월에 인상된 이후 그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한전의 누적 적자는 아직도 상당한 상황이라서 충분하게 이 한전의 누적 적자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기요금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어쨌든 내년 여름은 어떨까를 미리 생각해 보면 지금 전기요금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사실은 이 전기요금 많이 내는 이 전기를 많이 쓰는 구간이 여름만은 아니에요. 겨울 같은 경우에도 지나치게 추울 경우에는 전기 사용 량이 굉장히 급증하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땐 여름 겨울 다 걱정이 되는데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올 겨울 상당히 추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덥고 춥고 이렇게 되면 사람 성격이 이게 또 좀 굉장히 불같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로. 아니 여름 겨울이 지금 가뜩이나 50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더 차이 나 보세요. 참 바빠가지고 OTT 못 보죠? 밥 먹을 때 가끔 보고 그럽니다. 뭐 봐요? 흑백 요리사 봅니다. 예. 그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근데 진짜 봐요. 진짜 네. 나도 진짜 봐요. 너무 좋아해요. 네.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흑수저 백수저 이러는데
해외 시청자들이 이걸 먼저 우승자를 알고 있다 그래요? 뭐 아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예측을 특별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흑수저, 백수저 요리사들이 최고의 스타 셰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요리 경연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22일 지난 16일부터 22일 기준으로 했을 때 넷플릭스 탑 10의 비영어 부문 TV 시리즈 1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혀 이 우승자를 알 수가 없는데 외국인 시청자들은 이 더빙을 하는 성우를 통해서 누가 우승자인지를 예측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승하는 사람을 유명 성우가 담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는 만큼 또 성우의 인지도도 높게 갈 거고 이런 건데요. 뭐 그렇지만 절대 알 수는 없고요. 지금 제작진은 최종 우승자가 노출되지 않게 정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맞아요. 전해지는데 오는 8일에 이제 최종회가 선보여지기 때문에 그때 최종 우승자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진짜 흑백 요리사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볼 때 진부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게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볼 때 뭐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는 이 작가 프로그램이 있고 PD 프로그램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굉장히 짜임새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흥미가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일단 너무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먹어도 보고 싶죠. 네. 먹어도 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요. 거기 그 심사하는 두 사람, 네. 두 분, 이분은 그 많은 걸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게 배가 터지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행복할 것 같아. 네, 물론 뭐 맛있는 걸로 행복도 배 하고. 채우면요. 근데 너무 배가 부르면 미각도 제대로 근데 참 하여간 힘든 진짜 극한 맞아요. 직업이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근데 재밌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오늘 김영민 아나운서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골프용품 살 땐 딜